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 오케스트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많은 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세 분류로 분류를 하면은 현악기군, 그리고 관악기군, 타악기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관악기군 내에는 또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악기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약자를 많이 쓰게 됩니다. 바이올린이란 말을 줄여서 BN이라고 쓰고, 또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케스트라에서는 합주를 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은 1바이올린과 2바이올린으로 나누어집니다. 1바이올린은 더 높은 음역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바이올린, 그 다음 낮은 음역대 비올라, 또 첼로,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낮은 음역대를 갖고 있는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높은 음역을 내고 있는 바이올린의 모습입니다. 파트는 바이올린 1바이올린, 2바이올린, 이렇게 바이올린 안에서도 두 개의 파트가 나뉘지만은 연주는 같은 악기로서 이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같은 악기를 사용을 하고요. 실제 연주에서는 제1바이올린이 더 높은 음역대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2바이올린이 다음 음역대를 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올라입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 다음의 음역대를 갖고 있으면서 완전 5도, 음정으로는 완전 5도 낮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올라 모습은 바이올린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비올라와 바이올린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크기가 비올라가 훨씬 더 큽니다. 다음 악기는 첼로입니다. 첼로는 비올라보다 더 낮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고요. 음역은 비올라에 비해서 한 옥타브가 낮습니다. 첼로와 비올라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데, 첼로는 몸집이 커서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에 놓고 앉아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콘트라베이스는 아까와 비슷하게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는 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큰 몸집을 가지고 있고요. 콘트라베이스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일반 성인 남성보다 키가 더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현악기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악기가 있는데, 관악기는 목관악기, 금관악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목관악기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룻, 제일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고 은색의 관으로 되어 있고 아주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오보에. 오보에는 긴 원통 관으로 되어 있고 세로로 붑니다. 플룻이 가로로 부는 것과 다른 점이죠. 다음은 클라리넷입니다. 클라리넷은 오보에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부는 치구부가 틀립니다. 입에 무는 방식이 클라리넷이 혼리드인 것에 반해서 오보에는 겹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순입니다. 바순은 가장 낮은 목관악기 중에 가장 낮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고 크기 또한 상당히 큽니다. 학생들 키하고 비슷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관악기를 살펴봤는데요. 목관악기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호른입니다. 호른은 금관악기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예전에는 호른이 목관악기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은 금관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금관악기는 말 그대로 금속으로 이루어진 악기입니다. 금관악기의 가장 높은 음역을 담당하는 트럼펫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본이 있고, 그 다음 가장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는 튜바가 있습니다. 금관악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럼펫은 가장 짧고 높은 음역대, 트럼본은 트럼펫과 다르게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내는 방식으로 음정을 조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튜바는 저희 꾸모의 오케스트라에서는 튜바를 사용하지를 않지만은 튜바는 훨씬 더 크고 아주 낮은 소리를 냅니다. 현악기의 콘트라베이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른이 금관악기에 지금 우선 금관악기 줄에 제가 그려놨는데요. 호른이 현재는 금관악기로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예전 최초의 호른은 나무로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호른을 목관악기에 분류를 하기도 하고 금관악기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오케스트라에서는 호른을 목가적인 소리로 좀 더 목관악기 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현재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금관악기의 편성을 더 많이 두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타악기가 있는데요. 타악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큰 북, 작은 북, 심벌즈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간단한 악기부터 해서 팀파니, 마림바, 글로켄슈필 같은 좀 보기 힘든 악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케스트라가 어떤 자리에서 연주가 되는지 오케스트라 자기 파트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이고 무대입니다. 무대에는 지휘자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현악기 자리가 바이올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음역을 담당하는 1바이올린, 그 다음 음역대를 담당하는 2바이올린, 그 다음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 바이올린 중에도 가장 높은 퍼스트 바이올린, 제1바이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바이올린, 그 다음에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입니다. 자, 그리고 현악기 중에 가장 낮은 소리 담당하는 콘트라베이스. 콘트라베이스는 첼로 뒤에 오케스트라에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높은 음역대에서 낮은 음역대로 가는 이런 방식을 현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편성에서 이런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앙상블이라든가 좀 소규모라든가 또 유럽 방식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대부분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현악기 다음에 필요한 악기들, 목관 악기들입니다. 목관 악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음역대에서 낮은 음역대 순으로 자리를 앉게 되는데요.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마찬가지로 높은 음역대와 낮은 음역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금관악기 자리입니다. 금관악기는 목관악기보다 더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더 뒷자리에 앉고요. 또 높은 음역대에서 낮은 음역대로 앉습니다. 트럼펫, 트럼본, 투바 순서로 앉는데요. 여기서 호른이 지금 빠졌죠. 호른은 오케스트라 연주곡마다 조금씩 다르게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트럼펫 이쪽에 차지하기도 하고 여기 차지하기도 합니다. 혹은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사이에 이 자리에 호른이 차지하기도 합니다. 호른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의 다리 역할을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지를 하기도 하고요. 오케스트라마다 수시로 달라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타악기. 타악기는 고전시대까지는 주로 팀파니 위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팀파니만 쓰지만은 낭만, 현대, 근대로 오면서 악기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큰 북, 작은 북,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악기도 비롯해서 건반 악기군, 라틴 악기군, 특수 악기군, 아주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악기들을 가장 뒤에 맨 뒷줄에서 쓰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오케스트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우리가 악기를 하고 있는 단체를 보고 오케스트라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오케스트라라는 말에 악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장소의 뜻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처음에 그리스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되면서 영어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둘 다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장소가 어디를 뜻하는 것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마이크라든가 이런 확성 시스템이 없고 실제 사람 목소리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로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원형극장에 무대가 있고 객석은 이렇게 계단형으로 된 점점 높아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소리나 울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자, 여기는 점점 높아지고 요 원형극장에서 가장 낮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무대와 객석 사이 가장 낮은 부분. 여기는 어떠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소리가 나갈 때 전달되는 걸 막기 위한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케스트라는 무엇인가? 요 공간이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여기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악기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용수나 이런 연기는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이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무용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현대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이제 악기를 뜻하는 말이 되었는데요. 예전에 야외 원형극장 형태에서 이제 계속 오케스트라 악기는 발전을 해서 실내로 아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생겨나고 실내로 악기들이 연주가 되기 시작했는데 실내에서 무대와 객석 사이에 있는 요 사이 공간을 갖다가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옛날 무용수들이 했던 무용보다는 현재는 시대가 점점 나아가면서 오페라가 상영하게 되었고 오페라 극을 보여주는 곳과 그리고 오페라 극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부분 요 사이 공간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요.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은 오케스트라라 하면은 여러 악기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를 보고 오케스트라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의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맡은 악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자리가 어딘지 자기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또 관람을 할 때 다른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또 이때까지 봤던 악기 중에 더 들어가거나 또 빠지는 악기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스트라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